성공하는 방식의 기본은 거절할 수 없는 제안을 하는 거예요. 굉장히 유혹적인 제안을 하는 거죠. 이게 사기라는 게 아니라 그리고 앞서서도 이제 매년 어떻게 이제 계산을 해보니까 예. 자산이 2배씩 늘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상당히 그 높은 복리 수익률이잖아요. 엄청난 거죠. 예. 그런 관점에서 이렇게 약간 좀 자산을 빨리 불리는 방법, 물론 아까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상당 부분 녹아 있을 것 같긴 하지만 이 부분에서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줄 수 있나요? 멀티태스킹인 것 같아요. 제가 뭐 스타크래프트를 되게 좋아했다가 나중에 프로게이머에 도전했지만 아 진짜요?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거 아닌가 생각됩니다. 네, 근데 거기서 인생의 철학을 많이 배웠어요. 프로 선수와 아마 선수의 차이는요. 프로 선수는 손이 정말 빨라요. 그래서 동시에 4군데, 5군데를 컨트롤을 합니다. 근데 아마 선수들은 잘해야 한 군데, 아니, 잘하면 2군데까지 정도밖에 컨트롤을 못해요. 그럼 5개를 전장을 휘젓는 프로 선수랑 2개 정도밖에 커버가 안 되는 프로 선수가 했을 때 실력 차가 날 수밖에 없는 거죠. 그거를 깨지고 나서 느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느꼈던 게 그건 돈을 빨리 불리려면 뭐를 해야 되냐면 제가 한 분야를 개척하는 거예요. 부동산 공부하는데 물론 2년, 3년 걸리겠죠? 그러고 나서 투자할 때부터는 제 돈이 투입된 순간에는 에너지를 확 줄여요. 이미 벌써 돈은 다 투입했고 이제 이게 잘 되나 안 되나만 체크하는 거죠. 그냥 뭐 요새 얼마 올랐어요? 이 정도. 그 정도나 간헐적으로 체크하는 거지. 그걸 가지고 뭐 일일이 맨날 부동산 찾아간다고 가격이 오르는 것도 아니거든요. 주식도 어떤 기업이 좋은지 어디를 살 건지까지 결정을 하는 게 이제 제가 할 몫인 거지. 사고 난 다음에 차트를 본다고 주가가 오르지도 않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 그냥 오를 때까지 기다리면 되는 거예요. 그럼 거기에 불필요한 에너지를 쓰지 않는 거. 그럼 이미 투입하고 난 거에는 에너지를 안 쓰고 이제 오토로 돌리고 남은 에너지와 시간을 가지고 새로운 신대륙을 찾아서 다시 또 투자를 하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여기 사업을 또 벌리는데 한 1년, 2년이 걸리겠죠. 그러고 나서 여기에 현금 파이프 기지를 건설하고 난 다음에 다시 또 오토로 돌리고 또 여기를 건설하고 계속 이 작업을 반복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시간만 더 있으면 돈을 더 많이 벌 수가 있겠죠. 그렇죠. 네, 그러면 계속 효율적으로 가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에너지를 좀 덜 쓸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시간을 조금 더 줄일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거는 어느 정도 완성시킨 다음부터 처음부터 그 관점으로 접근하면 이상해져요. 어떻게 하면 부동산을 내가 안 가고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기업이 뭘 파는지 모르는지도 알고 살고 돈만 벌 수 있을까? 이건 되게 위험한 거고 그 전까지는 엄청나게 뛰어다니고 근면성실하게 그거 가지고 다시 그 에너지를 그대로 유지를 하면서 돌아다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제가 현금 파이프 들어오는 구멍이 너무 여러 가지였던 것 같아요. 아까 말했던 대로 뭐 월급 빼고 나머지 추가 현금 소득만 1,000만 원이 됐었기도 했었고 그러면서 들어오는 거고 지금도 뭐 유튜브로 돈을 버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데 유튜브가 제 수입 비중에서 한 25%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예. 네. 그러면 유튜브가 아닌 다른 현금 흐름으로 인해서 지금 나오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고 그럼 또 그 현금 흐름을 바탕으로 다시 또 새로운 사업에 또 투자를 하는 거고 물론 이 사업이 성공하면 돈을 또 많이 버는 거고 성공을 못하면 이제 네, 안 되겠지만 네네. 그래서 운이 좋다라고 말했던 게 아직 그렇게 돈이 까지는 일을 하진 않았던 것 같아요. 예, 그래가지고 이게 나왔던 거고 만약에 제가 중간중간에 좀 운이 없었다 하더라면 이 속도까지는 안 나왔겠죠. 예, 그래도 저는 이 방식이 맞다라 보는 거죠. 우선 내 몸을 갈고 현금 확보하고 늘리고 에너지 줄여서 또 늘리고 또 늘리고 어쨌든 현금은 그러면 인풋되는 현금이 계속 늘어나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는 주식을 하든 부동산을 하든 뭘 하든 간에 계속 자산이 빠르게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확실히 약간 그 멀티태스킹의 의미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셔서 확 와닿았고 이게 사실 제가 대표님을 주변에서 보면은 그 정도만 일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너무 열심히 사세요. 보면은 막 원래 이제 뭐 집에서 계시다가 또 서울 오셔가지고 뭐 또 하고 뭐 미팅이 막 밤까지 막 나와 있고 그렇게 하시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약간 좀 그 대표님이 하시면서도 약간 좀 뭐라고 해야 아드레날린이 약간 분비되는 약간 좀 그런 좀 긍정적인 자극을 주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 성향도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일을 해야 오히려 에너지가 나요. 이제 집안에 저도 한번 경제적 자유를 누렸다 해서 이제 사표를 내고 집안에 딱 누워 있어 봤는데 아침에 늦게 일어나고 뭐 점심 대충 먹고 뭐 좀 어중떠중하면 오후가 됩니다. 저녁 먹고 집에서 편하게 또 쉬다가 있고 이러 보니까 인형인간이 되는 느낌이 나는 거예요. 오히려 저한테 너무 안 맞는 거예요. 뭐 사람 성향 차이가 있겠지만
차라리 뭐라도 일을 하는 게 더 에너지도 나고 더 긍정적인 마인드가 되니까 투자도 더 잘 됐어요. 오히려 제가 너무 이제 에너지를 이렇게 딱 다운시키고 나니까 사람이 오히려 좀 비관적으로 생각이 되더라고요. 그 이상했었어요. 그러니까 요새 경제적 자유를 누리면 영원히 행복할 줄 알았는데 절대 그렇지가 않아요. 바로 그 경제적 자유라는 거를 저는 그렇게 그 단어를 의외로 좋아하지 않는 이유가 바로 그 뒤에 오는 게 허무함입니다. 연예인들이 허무함이나 공허감 때문에 잘못된 길을 가는 경우가 너무 많거든요. 약을 한다든가 이런 것들. 그런 이유가 왠지 몰랐는데 이게 와요. 그럼 이거를 어떻게 퇴치할 것인가 이제 제일 가장 큰 문제가 돼요. 근데 이게 끝도 없이 와요, 진짜. 그래서 뭐 재벌들이라던가 이런 분들 보면은 막 이런 걸 보면서 요새는 이해가 가죠. 이거는 영원히 내가 싸워야 될 길이다. 그러면 뭐랑 싸워야 될까 했을 때 내가 사회에 뭔가 공헌을 한다라던가 뭔가 차라리 부지런히 삶을 사는 게 좋겠다 하는 거고, 원래는 유튜브도 그만둘까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그렇게 되지 못했던 이유가 뭐냐면 유튜브를 시작했던 의도와 달리 제 유튜브를 보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지면서 제가 멈추는 것보다는 계속 지속적으로 발전해주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오히려 더 많은 사람들한테 긍정적인 영향이 가는 거지. 저는 경제적 자유 누렸으니까 이제 다 때려치고 평생 놀고 먹겠습니다. 이걸 보여주는 게 저 사람들한테 과연 도움이 될까? 나중에는 저게 해가 될 거다 생각해서 그냥 제가 하나의 그냥 제 인생을 모델링으로 보여줘서 여러 사람들한테 혹시라도 좀 도움이 되지 않고 싶다. 이런 생각을 살고 있습니다. 근데 정말 궁금하긴 했어요. 경제적 자유를 잃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주변에도 이제 자수성가하신 분들 보면은 계속해서 일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제 주변이 거의 다 그래요. 저희 그 양양 스승님도 나이가 넘으셨는데 네네. 사업을 하나씩 계속 추가하고 계세요. 그래서 다들 그러는 거죠. 아니, 건강도 안 좋으신데 좀 안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데 일을 했던 사람이 쉬면 더 병이 난대요. 뭐 더 늘리는 것도 안 좋겠지만 적당히 일을 해주는 게 오히려 더 건강하다. 그래서 저도 이제 그런 쪽인가 봐요. 저도 일을 하는 게 더 낫더라고요, 차라리. 알겠습니다. 모두 다 이렇게 허무함 때문에 열심히 또 일을 하는 그런 상황이 났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주변에 자수성가하신 분들 많이 만나보셨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사업이라든지 이쪽에 일하시면 인맥도 당연히 이제 그런 쪽으로 형성이 되다 보니까 분명히 많이 만나보셨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런 이제 부자들의 자수성가한 부자들의 공통점은 뭐가 있을까요? 우선 주식으로 부자 된 사람들이 제가 뭐 아주 많이 만난 건 아니라서 뭐 저만의 공통점을 찾자면 사업으로 먼저 성공을 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게 그리고 사업을 하는 사람들 중에서 성공한 사람들의 특징을 보면은 머리 회전이 정말 빠릅니다. 이거는 뭐 대학이 유무 이런 건 상관없이 보통 대화를 해보면 알잖아요. 그렇죠. 이 사람이 되게 똑똑한 사람이다 아니다가 대화를 치고받고 하다 보면은 축구 패스만 해도 이 사람이 축구 고수다 아니다 아는 것처럼 그게 느껴지거든요. 이제 그런 게 느껴지죠. 회전이라는 건 뭐냐면 어떤 사람이 A라는 걸 말했을 때 A라는 의도를 굉장히 빨리 알아차려요. 그게 사업인 거죠. 이 사람은 지금 어떤 걸 원하는구나. 그러면 내가 A라는 걸 해줘야 되는데 이 A라는 걸 할 때 내가 어떻게 이윤을 붙일 수 있을까? 그럼 거기에 대해서 A를 주면서 이윤을 붙여서 얘기를 합니다. 그랬을 때 이 사람은 당연히 그 제안에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 영화 거절할 수 없는 제안을 하겠네라고 했더니 대부에서 나온 제안이잖아요. 대사잖아요. 그것처럼 성공하는 방식의 기본은 거절할 수 없는 제안을 하는 거예요. 굉장히 유혹적인 제안을 하는 거죠. 이게 사기라는 게 아니라 이 사람에게 필요한 걸 찾아서 그 필요한 걸 내가 해결해 주겠다. 대신 나는 이게 필요하니까 너는 이걸 다오. 그럼 이제 예를 들어서 나는 너한테 뭐 문제를 해결해 주고 당신은 나한테 돈을 달라. 이게 충분한 거래가 되면 성사가 되겠죠. 이런 것들을 쌓아나가고 여러 가지를 하는 게 사업가의 일이라 보는 거예요. 그러면 다 보면 다시 그럼 기업을 봤을 때 이런 관점을 보이는 거죠. 이 기업은 지금 뭐가 문제고 뭐가 해결돼야 된다. 그러면 이게 해결될 수 있는 문제냐 아니냐를 보면은 안 될 수 있는 문제들이 있어요. 대표적 CEO. 그렇죠. 맞아요. CEO가 문제면 이건 노답이에요, 회사가. 그렇게 되는 거고. 그게 아니라 일시적인 문제들, 그러니까 언젠가는 해결될 수밖에 없는 문제들이 있겠죠. 대표적으로 뭐 하이닉스가 예를 들어서 지금 반도체 메모리 가격이 너무 싸서 주가가 안 좋다. 그럼 영원히 쌀 건 아니지 않냐. 뭐 이렇게 보면 해결될 문제다라 보는 거죠. 그러면 투자를 해보자. 이런 관점으로. 그러니까 기업의 문제를 같이 해결해 나가는 사람의 관점으로 투자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워렌 버핏이 했던 말이 맞는 거죠. 그 주식을 사는 게 아니라 그 기업을 사라.
예를 들어서 대표적으로 그 도곡동의 타워팰리스 가격이 처음에는 안 비쌌었어요. 왜 그랬냐면 도곡동 거기 터널이 뚫리기 전이어가지고 강남으로 진입하는 게 너무 힘들었습니다. 길이 외통수여가지고 네. 엄청난 교통체증을 발생했었는데 터널이 땅 뚫리고 나자마자 강남으로 진입이 너무 빨라진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 집값이 확 올랐었거든요. 이런 것처럼 어쨌든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라고 보면은 거기를 먼저 투자하는 게 투자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알겠습니다. 확실히 약간 좀 기업과 관점에서 네. 그런 관점에서 투자를 접근한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약간 좀 긴 호흡으로 접근할 수밖에 없겠고 그 다음에 실패 확률도 확실히 좀 많이 예. 줄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좋은 말씀 너무나 많이 해주셨는데 예. 마지막으로 이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뭐 제가 가장 성공했던 비결, 너무 쑥스럽긴 한데요. 저도 운이 좋았던 사람인데, 네네. 저는 그거 했었어요. 예전에 학원비가 없어가지고, 이제 수학 공부를 해야 되는데, 수학의 정석이라는 책을 들고 혼자서 도서관을 한 달 넘게 다녔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봤는데, 수학의 정석 해보신 분들은 다 대부분이니까, 뒤에 해설이 아주 빈약해요. 그래서, 보통 다른 친구들은 학원에 가서 해설 강의를 듣거나 아니면은 과외를 해서 그거를 이제 보면서 해답을 알게 되는 거죠. 그렇죠. 네. 근데 저는 그게 없었기 때문에 혼자서 끙끙 앓으면서 계속 해결을 했었어야 됐었어요. 한 문제 푸는데 하루 동안 못 풀었었습니다. 그러다 보는데 그게 반복이 계속 되다 보니까 이제는 웬만한 것들을 혼자서 다 해결할 수 있게 됐어요. 그러면서 처음에는 학원에 간 친구들이 속도가 처음엔 빨랐습니다. 근데 나중에는 제 속도가 더 빨라졌어요. 결국은 나중에 보니까 제가 그 1년치 수학을 한 달 만에 다 끝냈더라고요. 예, 그리고 나서 이제 수학 장학생으로 들어갔어요, 고등학교를. 진짜요? 예, 그러니까 어이없는 일이 벌어진 거죠. 예, 그렇게 됐었던 거 뭐냐면, 인생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인생도 그냥 수학 문제의 연속이었던 것 같아요. 내가 당장 이 문제에 닥쳤을 때 누군가가 조언을 해주고 해결해주면 좋겠지만, 그거를 영원히 바랄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럼 내가 닥친 문제들은 무엇인가를 스스로 한번 해결해보고, 그거를 하나씩 헤쳐나가는 그 힘을 가지게 되면, 그게 뭐 주식이든 부동산이든 인생이든 뭐 사업이든, 그게 나중에 본인이 성공하는 열쇠가 되지 않을까. 예,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어떻게 본다면은 뭐 처음 시작이 좀 열악했는데 오히려 그것 때문에 뭔가 그 자기 해결 능력? 예. 그런 어려움을 난관을 극복해 나간 능력 예. 그런 것들이 키워졌고 결과적으로 이렇게 계속해서 열심히 또 경제적 자유를 잃으셨음에도 불구하고 활동하는 예. 대표님으로 남지 않았나 또 생각을 해봅니다. 사실 오늘 또 주식 투자 관련해서 시작을 했는데 예. 뭐 말미에는 또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그런 차원에서 또 추가적으로 이 대표님의 뭐 투자 노하우 그 다음에 이 경제적 자유를 이룬 노하우를 알고 싶으시다 한다면은 최근 출간하신 또 책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음에 또 기회 되면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오늘 대표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